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이 시간에 또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 기조에 조금 더 가까운, 반등에 좀 가까웠던 한 주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저가에서 어제 고가로 일주일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어제 하루에 행보하다가 하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이슈가 큰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 건이죠. 그래서 어저께 반등을 이제 지수 같은 경우 2%, 코스피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면 엔비디아에 의해서 어저께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전날 이제 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0% 늘고 2분기가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00% 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해서 예상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미국 시장도 좋았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본장에 보니까 이제 좀 1% 정도밖에 안 올라서 거의 이제 시간에 우리가 어저께 엔비디아 시간에 발표해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시장이 좋았는데 본장에서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반락할 걸 보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제는 그동안 이제 세트 2차 전지에 포스코 푸체미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이 포스코 푸체미 한 11%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2차 전지 반등을 좀 이끌었고요. 대형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반등했는데 하이닉스가 좀 크게 좀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강한 반등을 했고 나머지 뭐 중형주 한미 반도체라든지 다른 뭐 이소피타스 이런 이제 반도체들은 오히려 자익 실현이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자익 실현이 매물이 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중국 관련된 뭐 주식들은 뭐 IT라든지 화학의 조선 대다수 좀 약세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 관련된 주식들은 뭐 큰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좀 아직도 불안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에 870석 저가였는데요. 네. 어저께 902포인트 찍고 901로 마감됐으니까 어제 하루에 반등 아주 크게 줬습니다. 지수가 일주일 3% 정도인데 어저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0포인트 이렇게 있으면 안정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등락은 2차 전지에 의해서 많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어저께 다른 반도체는 좀 조정을 받아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 받았는데 주선 엔지니어링이 또 급등하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차별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반도체들은 대다수 시세가 지난번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뭐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호재성 있는 삼춘단지 마일스톤 200억 계약하면서 캐나다 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가 있는 뭐 차바이터 여러가 이런 쪽이 좀 반등하고 급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약세고 그렇게 센 게 그렇게 크진 않다. 차별적으로 전체적인 장이 움직이고요. 특히 뭐 아직까지 시장이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목마다 호재 있는 종목이라든지 강한 종목 위주로 등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좀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코스피 차트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코스피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이미 조정을 제가 8월에는 계속 조정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격이 좀 내려왔는데 지난주 좀 급락하고 중국 때문에 그렇죠. 급락하고 나서 이번 주 어제가 좀 반등했는데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항선 250, 70% 이제 저항선을 자극하는데 이걸 붕괴하고 나서 지금 하회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지난주부터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그 박스권 내에서 2,570을 돌파를 못하고 하면 그 밑에서 당분간 행보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컨퍼런스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떤 스탠스를 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결정될 걸 보이고요. 그리고 한 6월 이후부터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제 2,670 이상 가려면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뭐 유지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뭐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 가격 조정에
행보 이제 주봉 좀 길게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보면 이제 조금 조정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년 정도의 주가를 나눠 보면 네. 상반기 올랐던 게 이제는 가지 못하는 즉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달 장까지도 좀 조정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코스피 흐름까지 함께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는 가장 컸던 게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였었던 네. 것 같은데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 여전히 좀 괜찮은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요 중에서 D램은 아직까지 수요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쵸. 대신에 이제 AI 반도체 생성형 AI 쪽입니다. 이제 챗 GPT-4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생성형 AI 반도체가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지만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서버가 이제 그동안에는 25년도까지는 D램 2016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고가 이제 나오면서 히트치고 있어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장하는 그래서 네. 25년도까지 수요는 이제 데이터 센터, D램 수요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빅테크, 우리나라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D램을 강력히 선수요를 하면서 D램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16년부터 반도체는 좋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는 작년 하반기, 작년 말부터는 이 생성의 AI 반도체 쪽이 크게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이렇게 보면 2022년도까지는 수요가 올해부터 이제 수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씩 작년 대비해서 한 30% 내에 이렇게 성장을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도 꾸준히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삼성증권에 추정한 자료 보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 내외거든요, 이게. 그럼 AI 서버 시장이 23년 올해 폭발했다는 것은 이제 AI 서버 쪽이 수요가 가수요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이제 네. AI 혁명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촉발을 시켰습니다. 작년 챗GPT 3.5를 11일 공개하고 올해 챗GPT4를 공개하면서 이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AI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쪽 수요가 빅테크 기업들 필두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이렇게 서버 시장 수요가 느는 게 향후에는 이제 챗GPT 관련된 4, 5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과거의 메모리 수요보다는 이제 AI 반도체 비메모리 수요 이쪽이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데 반도체 수출을 고급 반도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요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제 많이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가 발주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4년도 내년도 이후도 올해 대비해서 보면 뭐 계속 한 20%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120만 대에서 240만 대까지 이렇게 한 걸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 24, 25, 26년 또 한 2배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 성장으로서는 엄청 큰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고성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중심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서버 가격을 한번 AI 서버와 일반 서버를 한번 비교한 이제 추정치가 있는데 보면 AI 서버가 이제 GPU가 8개 필요하고 CPU가 2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가격 보면 AI 서버 가격이 전체 다 합치면 뭐 서버에는 CPU도 들어가고 GPU인데 메모리에서 지금은 AI 서버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보는 이제 HBM 같은 거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그다음에 GPU 같이 합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HBM이라든지 DRAM 다 SSD 다 포함해서 보면 한 25만 달러 정도 됐는데 일반 서버는 6,700달러거든요. 그러면 일반 서버 대비해서 가격이 30배가 높아요.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싼 거죠. 그렇게 30배가 높으니까 25만 달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우리 3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AI 관련된 서버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면 뭐 한 달에 그 수백억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 300억 들어가면 1년에 2, 300억 들어가면 3천억 정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연간 한 3천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AI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하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워낙 형분성이 많으니까 충분히 견디고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AI 관련된 수익성이 확보를 하려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빅테크가 해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싼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AI 서버 비용 같은 거 이제 코스트를 보게 되면 네. 일반 서버 37개당 37개와 AI 서버 1개랑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이거 비교해 보니까 AI 서버 이 AI 서버 중에서는 GPU가 거의 뭐 한 대다수 차지하죠. 그러면 보면 이제 녹색이 GPU인데요. 그렇네요. 이 GPU가 대다수 뭐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니까 오히려 DRAM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그렇다는 거는 AI GPU가 많이 사용되니까 빅테크 기업은 워낙 비싸. 이걸 살려면 다른 데는 한계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쓸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AI 서버를 만들려면 기존 DRAM 관련 건 좀 지연시키든지 투자를 지연시키고 아니면 뭐 고기를 빼서 이쪽 AI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DRAM 수요를 한 게 이쪽이 아직까지 예상보다 수요가 다시 견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즉 재고도 빨리 줄지 않고 예상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DRAM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빨리 살아날 거라고 이래 봤는데 최고 계속 2분기 바닥, 3분기 바닥. 네. 근데 아직도 바닥이라는 확실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DRAM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게 오히려 AI 서버가 많이 필요하니까 DRAM이 오히려 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 반도체 업황 수요가 좀 개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쪽에 GPU는 엔비디아가 한 90% 차지한대요. 네. 어저께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플러스 나 있지만 나머지 뭐 AMD도 뭐 GPU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에 사겠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게임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인텔조차도 같이 빠졌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다른 데서 잠식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는 거죠.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익 기준, EPS 기준으로 보면 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있으니까 거기에 순이익을 예측치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엔비디아는 일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익이 그만큼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2배 이상 창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빅테크 기업보다는 엔비디아가 주식이 훨씬 더 잘 가야 되고 더 고공 행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익이 잘 나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해부터 실적이 작년 대비 뭐 100% 이렇게 매출도 증가돼 이익도 400% 증가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익 창출이 이렇게 잘 되니까 당연히 다른 빅테크 기업을 살 게 아니라 엔비디아만 사면 되는 거죠. 네. 이익 규모를 보면 또 매출 규모도.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AI 혁명 시대가 오면서 AI 혁명 시대의 핵심 1등 그 선도주자 강력한 지휘자는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익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주가 추이를 이렇게 계속 보면 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 주식이. 엔비디아가 2021년도 11월 달에 346달러, 이제 분할 가격으로 346달러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빠져가지고 한 70%를 빠진 거예요. 346달러에서 108달러 가면 거의 70%가 빠졌으니까 맞죠. 고점 대비. 만약에 21년도 고점에 사신 분들은 1년 동안 3분의 1 타작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힘들었으면 이제, 본전감 팔아야지. 언제 갈까?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년,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5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밑에서부터.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이렇게 고성장하는 주식,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혁명의 선도주자, 선도 지휘자가 딱 있으면 그 지휘자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최대 요 AI 혁명 시대 최대 수익 엔비디아니까 그럼 500달러 왔으니까 이제 주식이 바닥에서 시작하면 위기 때 가장 큰 위기 때부터 그 저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2008년도 지금은 작년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 저가 기준으로 이제 고성장주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3배, 5배, 10배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8달러니까 300달러는 일단 가는 거예요. 108달러, 120, 150, 120달러 사도 150달러 사 팔면 안 되고 300달러 내에서 팔 생각하는데 그때 279달러 갔다가 행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500달러 왔어요. 그러면 5배 500달러밖에 목표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520달러를 도파하면 600달러, 700달러, 800달러 팔면 안 되고 900달러부터 1100달러까지 가서 거기서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이제 1100달러 목표가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 시간에 5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00달러, 300달러, 500달러가 목표가 일단은 그 다음에 거기서 잘 행보 조절, 가격 조절 잘하고 나면 조정은 한 20-30%입니다. 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게 되면 1000달러다. 그래서 목표가를 1000달러로 받고 가야 되고요. 지금 AI 혁명 시대가 올해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1000달러는 찍는다 이렇게 보고 네. 이번 조정장에서 이제 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냥 뭐 비중을 뭐 너무 많이 사면 조금 많이 올라가면 좀 팔면 되지만 일반 비중, 기본 비중은 한 20-30%는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문가님이 항상 제시해주는 그런 투자 포인트에 딱 네. 알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체크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 잭슨홀 미팅만 보고 그쵸? 그것만 그 결과 나오고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하다면 장기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은 아직 반등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국내는 뭐 이제 2차 전지 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한다면 전부 다 우수수 무너지기 때문에 네. 관련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내년까지 보고 지금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좋아진 걸 미리 선치를 해놓는 게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망주도 한 가지 알려주시죠. 네, 유망주는 이제 IT 대형주 중에서 이제 좀 바뀌고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삼성전기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세가 급격히 올라갈 때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 10월 이후부터는 좀 내년을 보고 좋은 주식이지 않을까 미리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IT 삼성 후자라 그러죠. 전자보다. 그래서 전장용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은 FCBGA 이쪽이 고 이제 사양인데 이쪽에 이제 늘어날 걸로 보여서 네. 좋은데 2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매출도 한 10% 정도 뛰었고요. 이익도 46% 뛰었어요. 1분기보다.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전장용 관련된, 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군요. 이익이 늘어나서, 이제 IT 뭐, 다른 쪽보다는 뭐,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핸드폰 이런 데보다는 전장용, 이제 자동차용 이런 쪽이 좀 늘어나서 확실히 좋아질 걸로 보여서, 매수 가격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행보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손절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4만 원 붕괴되면 안 되니까 13만 9천 원 정도 손절가를 보고 목표가를 한 17만 8천 원 보고 이제 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10월부터만 추세를 간다면 그때는 강력히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전장용 부분을 또 실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7만 8천 원, 손절가는 13만 9천 원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네. 전해주시죠. 실패 없는 1등주 주식은 매매 없이 보유가 정답이다. 과거에는 삼성, 애플이고 지금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대로 또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또 가장 중요하고 다음 주까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는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서프라이즈 발언 없을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